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지우는 방송국 앞 골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전국에 자신의 비밀을 밝힐 것이다. 지우나, 괜찮아? 민서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다.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떨리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며 전해지는 그녀의 맥박은 그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눈, 그 깊은 갈색 눈동자는 언제나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할까?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23세, 한국인, 대학을 갓 졸업한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평범함을 벗어던지고 전국 방송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히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지훈이 호주에서 유학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서, 26세, 한국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연인이었다. 민서는 늘 자신감이 넘쳤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한국에서 특히 지방소도시 출신인 그녀에게 가족은 전부였다. 하지만 사랑도 전부였다. 지훈아, 넌 충분히 강해. 그리고 난 여기 있을게. 민서가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방송국 문이 열리며 스태프가 지훈을 불렀다. 최지훈 씨, 준비되셨죠? 5분 뒤 생방송 시작입니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민서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며 지훈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훈을 홀로 키웠다. 아버지는 지훈이 5살 때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지훈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지훈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남편.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서를 만난 건 2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였다. 민서는 다큐멘터리 제작 동아리의 리더였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솔직한 말투로 지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지훈은 민서의 미소와 손길에 빠져들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민서의 존재를 숨겼다. 어머니는 딸이 바른 길 걷길 바랐다. 지훈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어머니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했고 늘 결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은 매번 대화를 얼버무렸다. 하지만 거짓은 점점 그녀를 짓눌렀다.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가족에게 커밍아웃했고 비록 가족과의 관계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숨기는 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내가 행복하려면 내 진심을 세상에 보여줘.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오늘 민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방송의 주제는 한국의 성소수자, 숨겨진 목소리였다. 지훈은 이 방송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정을 이야기할 예정이었다. 스튜디오 안은 뜨거웠다. 조명 아래서 지훈은 마이크를 쥐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최지훈 씨, 준비됐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지금 춘천의 작은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3, 2, 1, 시작. 카메라가 켜졌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최지윤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민서와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서는 스튜디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지훈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몰랐다. 민서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지훈의 모습을 담았다. 이 장면은 그녀의 다큐멘터리에 담길 것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지훈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다. 민서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넌 정말 멋졌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어머니는 이 방송을 봤을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민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오늘 한 일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그리고 언젠가 엄마도 이해할 거야.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서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은 아직 두려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서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다. 민서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잤어, 민서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지훈의 불안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방송 이후 그녀의 전화기는 수십 통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친구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어떤 메시지는 응원이었고 어떤 메시지는 비난이었다. 너 미쳤어. 가족이 뭐라고 할까? 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지훈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할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훈 옆에 앉았다. 내가 준비됐을 때 전화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조금 쉬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최영희는 5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이었다. 춘천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다. 영희는 지훈이 태어나기 전부터 홀로 고군분투하며 삶을 꾸려왔다. 그녀는 딸이 성공한 삶을 살길 바랐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영희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인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쓰러지곤 했다. 그때마다 지훈은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영희는 늘 괜찮다며 딸을 밀어냈다. 그 거리감은 지훈이 커가면서 점점 더 커졌다. 민서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방송에서 한 말 정말 용기 있었어.
나도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무서웠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받아들여.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우는 민서의 말을 곱씹었다. 민서는 부산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민서가 고등학생 때 이혼했고 민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민서가 커밍아웃 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달랐다. 영희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여겼다. 그날 오후 지훈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어제 방송 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 뭐가 미안해? 내가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웃들이 다 물어보고 있어? 최영희 딸이 왜 저러냐고. 내가 너 유학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됐잖아.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엄마,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너 자신? 그게 뭐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세상이 널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가 끊겼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지훈아. 처음엔 다들 이렇게 반응해. 하지만 엄마도 결국 너를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훈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영 깨질까 두려웠다. 그날 밤 민서와 함께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을 하며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돌아보았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며칠 뒤 민서의 다큐멘터리는 추가 방송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엔 지훈의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훈의 용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비난도 많았다. 특히 익명의 악플러들은 지훈을 가족을 배신한 딸지라며 공격했다. 지훈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민서가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춘천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지훈이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미 세상과 싸울 용기를 보여줬어. 엄마와도 싸울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야.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지훈은 민서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녀는 춘천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민서와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기차가 춘천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강원도는 하얗게 빛났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춘천역에 내린 지훈은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역 앞에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던 길,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동네 골목. 하지만 지금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의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고추장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영희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에게 떡볶이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여기 왜 왔어? 영희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엄마, 얘기하고 싶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무슨 얘기? 내가 방송에서 한 짓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영희는 손을 멈추고 지훈을 노려보았다. 지훈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엄마,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저는 행복해요, 엄마. 민서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에요, 엄마. 민서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손님을 맞이하며 지훈을 외면했다. 지훈은 가게를 나와 동네를 걸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골목을 지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실패였다. 그날 밤, 지훈은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 민서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야, 엄마가 날 절대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 민서는 화면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너도 알잖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은 화가 나신 거야? 하지만 언젠가 이해할 거야? 민서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서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며칠 뒤, 지훈은 다시 가게로 찾아갔다. 이번엔 어머니가 혼자였다. 영희는 지훈을 보자 한숨을 쉬었다. 왜 또 왔어? 엄마, 저 민서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민서는 제 전부예요. 영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내가 널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지훈에게 작은 희망이었다. 어머니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기다릴게요. 춘천에서 보낸 며칠은 지훈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단순히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사회 전체와의 대화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민서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후속 작업에 몰두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성소수자들이 지훈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연락을 해왔다. 지훈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오늘도 사랑해요. 영희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가 강해졌어. 몇 달이 흘렀다. 지훈과 민서는 서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민서의 다큐멘터리 작업은 점점 더 주목받았다. 지훈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영희는 그 이후로 딸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지훈이 보내는 메시지에 가끔 잘 지내라는 짧은 답장이 올 뿐이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거리감은 아팠다. 한편 민서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관객들은 지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영화제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은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커밍아웃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이 길을 걷기로 한 것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영화제에서 돌아온 후 지훈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춘천의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려 한다는 것이었다. 지훈의 사촌 오빠에게서 전해진 소식이었다. 엄마가 가게를 팔았어. 서울에서 새 출발하고 싶대.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서울로 오려는 걸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서울로 온다는 게 정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그래. 춘천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너 좀 보고 싶다. 그 말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다고? 그녀는 민서와 상의했다. 엄마가 서울로 온대.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너와 시간을 보내면 너를 더 이해할 거야. 며칠 뒤 영희는 서울에 도착했다. 지훈과 민서는 그녀를 역에서 마중 나갔다. 영희는 민서를 처음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이 예쁘네. 지훈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민서는 어머니를 위해 떡볶이를 준비했다. 춘천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영희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미소를 지었다. 맛있네. 저녁 식사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영희는 민서에게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었고 민서는 자신의 작업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지훈은 어머니가 민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영희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영희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씨, 우리 지훈 잘 부탁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지훈을 사랑할게요.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와 민서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 시작했다. 영희가 서울에 정착하면서 지훈과 민서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영희는 강남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지훈과 민서에게 자주 들르라고 했고 두 사람은 기꺼이 카페를 찾았다. 영희는 여전히 민서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 영희는 예전처럼 딸에게 결혼이나 정상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과 민서의 일상을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편 민서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전국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냈고 지훈은 그 일의 중심에 있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지우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악플에 상처받았다. 특히 한 익명 사용자는 지훈의 어머니를 비난하며 너 같은 딸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는다고 썼다. 지훈은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민서는 지훈을 위로하며 말했다. 지훈아, 세상엔 늘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 나, 엄마, 그리고 너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 지훈은 민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영희는 점점 더 민서와 가까워졌다. 영희는 민서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많았어. 하지만 삶이 늘 내 맘대로 되진 않더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훈이 제게 꿈을 다시 꾸게 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이 서로를 그렇게 아끼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어. 그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나갔다. 그녀는 민서의 다큐멘터리 포스터와 그래픽 작업을 맡으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작업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곧 그녀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젠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1년이 흘렀다. 지훈과 민서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영희는 이제 두 사람을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서의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하며 딸과 연인의 노력을 응원했다. 상영회에서 영희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엔 지훈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지훈을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포옹하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민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넣고 싶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민서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냈고 세상과 마주했다. 비록 여전히 비난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었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을 꾸리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강아지부터 키울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제주의 바람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훈과 민서는 이제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민서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고 지훈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영희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가끔 지훈과 민서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지훈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제가 방송에서 커밍아웃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민서와 함께, 그리고 엄마와 함께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 말했다. 지훈아,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날 가르쳐줬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훈과 민서는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뒤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지훈은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세상을 바꿔볼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